전라남도 끝자락 해남 노구당에 가면 살아있는 듯 위험있는 초상화 한 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쌍꺼풀 진 눈과 깊게 골진 눈자위, 오뚝하고 뭉툭한 코, 도톰한 입술, 한 올 한 올 그려낸 수염과 구레나룻. 마치 너는 누구냐,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이 형형한 눈빛의 주인공은 바로 공제 윤두서입니다. 윤두서는 조선시대의 초상화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면상으로 자신을 그리면서 눈썹 결의 굵기까지 조절했고 코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코밑 수염과 턱 수염, 그리고 구레나룻이 주는 운동감, 과감한 생략과 좌우대칭의 구도가 주는 안정감이 공존하면서 화면에 강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죠. 윤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충격적인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인 윤두서는 당시 당쟁에서 몰락한 남인에 속했습니다. 26세의 과거에 급제해 진사가 되었으나 정치적 출세와는 담을 쌓고 있다가 46세 때 전라남도 해남으로 낙향해 그림과 글씨를 벗하며 살았어요. 1715년 48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유학뿐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 등 다양한 실제적인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지리와 병법, 풍수에도 관심이 있어 동국여지 지도, 일본여도 같은 회화식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죠. 공제는 그림에서도 인물, 산수, 동물, 정물, 풍속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고 말과 용 그림에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부드럽고 유연한 말의 모습에는 쉽게 범접하지 못할 기품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용 그림 속에는 유학자로서 우주와 천하만물의 운행을 살피고자 했던 공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제는 서양의 근대적 정물화 같은 체가도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먹이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수박과 가지의 양감과 질감뿐 아니라 명암까지도 부분적으로 표현했죠. 빛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동양의 회화에서 공제가 빛을 인식하고 명암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에게 그림이란 단순히 감상과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처럼 한 번 보면 좀처럼 잊을 수 없는 자화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양 미술사에서 자화상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브레이트 뒤러의 28세 때 자화상이죠. 검은 바탕에 농담을 달리한 갈색만으로 그려진 인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깨에 늘어뜨린 물결치는 머리칼, 가슴께에 치켜든 손은 마치 예수 같고 정면을 응시하는 깊은 시선은 보는 이를 압도하죠. 15세기 화가들은 서명 대신 작품 한 구석에 자기 모습을 조그맣게 그려넣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뒤로는 대담하게 자신의 얼굴로 화면을 꽉 채웠을 뿐 아니라 인물의 눈과 같은 높이에 글귀도 새겨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이트 뒤러는 28살에 지울 수 없는 색채로 나 자신을 그렸다.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이트 뒤러는 유명한 금세공가의 아들이었는데 소년 시절부터 소묘의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13세 때 그린 자화상에서 이미 정확한 대생력과 정밀한 묘사력을 보여주죠. 1500년부터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널리 알려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제작했고 자연사 연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밀한 관찰이 돋보이는 식물과 동물 수채화도 그렸습니다. 뒤러가 이렇게 끈기 있고 충실하게 자연을 모사하려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1505년에 다시 베네치아를 방문하면서 뒤러의 예술 세계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 대신에 색조 변화가 없는 선명한 색채를 선호했고 아담과 이브 같은 이상적인 고전 나체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510년부터는 판화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멜랑콜리아, 죽음과 악마 같은 명작들을 그렸죠. 성서를 주제로 한 목판화에서
뒤러의 정밀한 묘사력과 순수한 작가 정신이 빛을 발했고, 그 결과 뒤러는 이탈리아 화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유럽에서 명성을 얻은 유일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뒤러의 진가는 역시 초상화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그는 자화상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1493년 22세에 그린 자화상을 볼까요? 뒤러는 대담하게도 그림의 배경을 검정에 가까운 단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빨간 솔이 달린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머리를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려 멋을 한껏 부렸습니다. 뒤러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럽의 여러 미술 양식을 종합하고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미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 후기 미술의 새로운 문을 연 공제 윤두서,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 형형한 눈빛 속에 담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